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송재선 변호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가평계곡 익사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께서 또 공감을 해주시고 궁금한 사항들 댓글로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한번 댓글 보고 이제 궁금한 사항들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영상 찍거나 아니면은 답글로 한번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지난 영상에서 아마 저희 법무법인 안심에서 진행했던 상해죄 혐의 없음 결정 받았던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어요. 시위대를 폭행해가지고 상해죄로 입건돼서 형사처벌받을 위기에 놓였던 분에 대해서 그 변호를 했던 사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다라고 예고를 했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 시위대를 폭행하게 된 이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분께서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평온하게 이제 아이를 양육하고 있었어요. 시위대가 희한하게 그 주거지대를 이렇게 행진을 하게 됐나봐요. 주거지 그 근처에서 확성기를 틀어놓고 마이크에 대고 막 소리를 지르고 하다 보니까 아이를 이제 제대로 재울 수가 없고 참지 못해서 이제 밖으로 나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나가 보니까는 계속해서 마이크에 대고서 이제 큰 스피커에 소리를 지르면서 시위를 하고 있으니 주민들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좀 그만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다시피 시위대 분들은 아무래도 그걸 업으로 하시다 보니까는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을 해도 조용히 하질 않죠. 그래서 계속해서 시끄럽게 구니까는 우리 의뢰인 분께서 감정적으로 좋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제 시위대 한 분이 얘기한 것을 마이크를 이제 잡아채는 과정에서 그 시위대 한 분이 이제 넘어지면서 본인이 다쳤다라고 이렇게 주장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경찰들이 출동을 하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형사 입건이 돼가지고 조사가 시작됐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결국 법인에 오셔가지고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이제 혐의 없음을 받기 위해서 한번 있는 사실관계를 제대로 구성해서 그 폭행의 고의가 없는 걸로 한번 진행해볼까도 많이 고민했었는데 그 의뢰인의 사정이 아무래도 이게 혐의 없음을 다투다 보면은 사건이 법원으로 갈 가능성도 높아지고 법원으로 간다면은 법원에 출석해야 되고 무죄를 받기 위해서 증인신문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형사 절차적인 리스크를 좀 많이 안고 있었어요. 일반적인 이제 대기업에 정상적으로 잘 다니고 있는 의뢰인분께서는 그냥 최대한 조용히 마무리 짓고 싶다라는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전과도 없었고 자백을 하고 선처를 바라는 방향으로 그래서 처벌 불원 의사 표시를 받으면은 기소유예 정도로 마무리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해서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결정이 돼가지고 사건을 진행했던 사안입니다. 실제로 경찰은 이거 조사 후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고 근데 검찰청에서 사건을 보니까 정말 이제 우리 의뢰인께서 좀 안타까운 상황이었던 거죠. 전과도 전혀 없이 폭행이나 뭐 상해의 구체적인 범위를 가지고 행동을 한 게 아니라 시위를 조금 잠재우기 위해서 이제 마이크를 이제 잡는 과정에서 육체적인 접촉이 있었는지조차도 사실 불분명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피해자랑 한번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를 해보셔라 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도 한번 피해자랑 적극적으로 접촉을 해가지고 합의 시도를 했고 검찰청에서 진행하는 합의 절차라고 할 수 있는 형사 조정 절차도 거치게 됐어요. 그 조정 절차 과정에서 조정위원님들께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피해자가 요구하는 것을 전부 다 들어줬어요.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어떤 것들을 요구했냐면은 뭐 사과문 합의금도 이제 뭐 적지 않은 금액을 요구했고 사과문도 본인이 사과문을 보고 수정을 하고 마음에 들어야지 또 합의를 할 거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그 요구 조건들을 전부 다 들어줬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는 이제 의사표시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서 거기서 이제 마무리가 되었죠. 실제적으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제 폭행죄 될 수 있었던 사건이었던 것 같은데 폭행죄 같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서 좀 경미한 범죄에 속하는 범죄라고 보시면 되는데 피해자 상대방이 진단서를
떼서 제출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상해죄가 됩니다. 그러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가 있겠죠. 뭐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도 가능하고요. 폭행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을 조건으로 이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 불허 의사를 받으면은 그 즉시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나요.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그냥 끝나버리는데, 상해죄 같은 경우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공소권 없음과 같은 이제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는 처분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많은 분들이 실제로 뭐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뭐 자기 자영업을 하고 있든 아니면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든 아니면 공무원이든 기타 등등의 사유로 사건이 크게 돼가지고 법원까지 가서 뭐 증인신문을 한다던가 판사님과 대면을 해서 이야기를 한다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부담감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실제로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제가 좀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수사 단계에서 그 진행할 수 있는 절차들을 변호사와 같이 최대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가지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이거 그냥 뭐 반성문 몇 개 써내면은 뭐 끝나겠지 대충 이렇게 생각하다가는 법원으로 약식 명령을 가서 다에게 벌금형을 받는다거나 구공판이 돼가지고 판사님하고 이제 공판 절차를 메꿔야 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뭐 생길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생겨야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다거나 뭐 강간했다거나 이런 사건이 아니고 조금은 그런 사건들에 비해서 좀 경미하고 수사 절차에서 좀 빠른 마무리를 원하신다 라고 했을 때는 편하게 연락 주시면은 적극적인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튜브 영상 촬영 여기까지 하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